74년 후입니다. 2100년이 되면 섭씨 2.8도 상승할 것이다. 기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테크는 미래에 다가올 블루오션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고 국력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기후에너지 환경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홍종호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 중인 가운데 실종자와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폭우, 태풍, 즉 물이죠, 물.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하나의 새롭게 등장한 엄청난 복병이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 최근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오죽하면 2024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이 폭염이 당신을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Return below 1.5 degrees by century's end. Global emissions must fall by almost half by 2030, reach net zero by 2050, and go on with net negative afterwards. Écoutez, je suis venue, mais j'ai même pas pris encore mon café ce matin. J'ai couru ici pour acheter un ventilateur, éventuellement une clim, mais en fait, il n'y avait plus rien. Et je vais vous dire que c'est un hasard pur que j'ai mon ventilateur parce que quelqu'un l'a laissé. Tout est parti à moins d'une demi-heure, tout était là, voilà. 당장 이 순간에도 유럽은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폭염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이르게 되고, 원래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에어컨 보급을 늘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 인식적인 이유로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커다란 문제로 폭염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결국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에 생기는 그 탄소, 이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전환에 따른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굉장히 여기에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경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죠.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우리는 나름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줄이겠다, 이런 목표들이 다 있거든요. 이 목표, 현재 나와 있는 목표가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대로 각국이 이것을 시행한다면 2100년이 되면 산업혁명기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2.8도 상승할 것이다.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경제적 피해라는 것은 2100년이 됐을 때 전 지구의 GDP가 50% 이상 급락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지구를 덮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GDP가 반으로 반토막 난다는 것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구 곳곳에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우리를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해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쟁과 분란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테크란 크게 보면 적응과 감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달라진 날씨에 적응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여가면서 그러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탄소를 줄여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모든 기술, 기후테크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일자리, 우리 지역의 경제,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러한 손에 잡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된 우리 인간이 편리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재화들이 있거든요. 그 재화는 결국은 다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생산되고 벌어지는 폐기물들이 이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지구 생태계에 위협이 되거나 교란하지 않는 마지막 저지선을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가 가져야 되는 사명감,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요. 슈퍼비는 세계 최초로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방법론을 설계하는 회사였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기후테크 기업의 섹터를 크게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에코테크 섹터, 클린테크 섹터, 칼본테크 섹터, 지오테크 섹터, 그 다음에 F&B 섹터,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슈퍼비는 그 중에서 에코테크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후테크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분리배출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는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버리는 폐기물로 잘 분류해서 잘 분류하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 재활용품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 딥러닝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폐기물의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저희가 사람이 직접 간섭하지 않아도 카메라 기술과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로 사람과 동일하게 판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저희 네프론이라는 기계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실제로 시장에 이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투입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희 네프론의 작은 구멍이 이제 열리고요. 거기에 갖고 오셨던 이제 철캔이나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시면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안에서 센싱을 하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라벨이 있으면 라벨을 빼달라고 다시 리젝해서 라벨을 제거해달라고 이제 그 사이니지에서 사용자에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기계 안에서 압착을 합니다. 압착을 해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캔은 캔대로 별도 구분해서 이제 네프론 안에 저장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아준 재활용품으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 원료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자에게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네프론에 넣는 재활용품의 투입 실적이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로 누적이 되고, 그렇게 누적된 것들은 현금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입력돼 있는 통장 번호로 저희들이 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창업하고 지난 10년 동안 누적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실제로 환급을 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저희 슈퍼빈 솔루션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연간 60억 또는 70억 이상 저희들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환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첫 POC 사업을 했던 데가 구미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이제 그
네프론에 그 차여 있는 페트병과 캔을 이제 수거하러 갔는데 그 네프론 투입구 안에 그 카스테라랑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읽어보니까 그 한 할머니께서 이제 여기에 페트병이랑 캔을 넣으셔서 보상을 받으셨고 그 보상금으로 리어커를 사셨대요. 그래서 리어커를 이용해서 이제 더 많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이 네프로는 나한테 이제 아들 같은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남겨주신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렇게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매립되고 소각됐던 재활용품들이 누구에겐가는 이렇게 삶 속에 어떤 동기가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빈의 성장은 저희가 노력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기여도가 저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퍼빈이 예비 유니콘까지 올라올 수 있고 올해 저희가 이제 상장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의는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혁신적으로 해결되기를 우리 사회는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빈에 대한 솔루션이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 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어느 분야에서 많이 하나를 보면 결국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 부문 두 부문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전체 우리나라 탄소 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4분의 3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발전 설비 또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러한 경제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안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 전환,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전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발전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탄소 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영국에는 옥토퍼스라고 하는 발전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전기를 판매하는데 혁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AI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이름이 클라켄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AI와 태양광을 연계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가격 조건을 제시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때에 전기를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는 것을 AI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또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기술 혁신을 이룬 굉장히 놀라운 기업입니다. 당연히 지금 영국에서는 가장 전기 판매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1위 기업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기업이 돼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요,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의 룰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룰 하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AI도 갖다 가져오고 풍력, 태양광, 이 전기 가져와서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와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자공사는 맑은 물 공급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기후 위기 대응부터 국가 기후 테크 산업까지 육성하는 영역을 넓혀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과 벤처 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물사람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수산 태양광이든 또는 또 수열 에너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3대 초격체 기술을 현재 선정해서 회의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던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아울러 물관리 기술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홍수나 가뭄 시에 그 하류 지역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하고 있고, 아울러 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 관로에 땅속에 있는 누수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누수량이 1년을 따지면 한 7억 톤 정도 됩니다. 그 강문 국폭의 누수량을 잘 측정하고 누수를 관리하기 위한 SWNM 스마트 워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을 또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 정수장, 디지털 트윈 물관리, 그다음에 SWNM 관문망 관리 이 세 개를 초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테크 산업이 코로나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터지자마자 화이자, 모더나 기업이 백신을 만들면서 각 국가의 정부를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곤충이 사실 모기입니다.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겨 다니죠. 모기가 인류의 사망률을 가장 높인 곤충입니다. 모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모기를 퇴치할 수 있고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솔루션이 있다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기후테크 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 경쟁력이고 국력이다. 안녕하세요. 그린테크 스타트업 리코의 대표이자 그린테크 얼라이언스 회장을 맡고 있는 김근호입니다. 그린테크 얼라이언스는 각자 영역에서 사업을 하던 기후테크 기업들이 뜻을 모아 함께 만든 기후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리소스나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들이나 협력 업체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필요한 지점에서 저희 협회 이름으로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후테크 얼라이언스에는 다양한 회사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원순환이라든지 탄소 저감, AI,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 각자의 영역에서 회사들 하나하나 모두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린다라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린다는 튀김 부스러기로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유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쓰레기랑 섞여서 버려지는 이 튀김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다라는 데 상당히 전망 있고 좀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통계상 집계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한 272개 정도가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 기후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처들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아직 한참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산업과 정부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후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기술 자체의 범위가 넓고 또 어려운 기술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투자라든지 시장의 진입, 그리고 시장 수요 창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같은 것들이 일반 테크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페이스가 있는 편이고, 시장 통계상으로도 평균적으로 기후테크 기업들이 일반 테크 기업들보다는 투자받는 단계라든지 또 유니콘이 되는 기간들이 더 늦어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후 문제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는 이 제품과 서비스를 쓰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기후 문제는 공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이거를 구매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 B2B 시장이나 B2C 같은 시장이 열리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저희도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슈퍼빈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처음에 오리진이 어디서 왔냐면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던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과기특성화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개발됐는데 사업화가 안 돼 있고 잠겨 있던 인공지능 기술을 슈퍼빈이 인수하면서 폐기물과 재활용 섹터에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주요했고요. 과거 이제 환경부가 R&D 과제로 줬던 이제 그 환경산업기술원에 저희가 공모 과제로 채택이 돼서 지금 IM 팩토리에서 사람의 간섭 없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재활용품을 100%에 가깝게 선별하는 선별 라인을 저희들이 3년 동안 10억을 받으면서 완성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중기부에서 선정한 스케일업 팁스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30억의 또 추가 R&D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저희가 기반을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비 유니콘 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같이 협업했던 기업 하나는 코스닥 상장에서 1조 5천의 기업 가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이면 거의 유니콘 기업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아울러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고요. 해외 매출을 내기 위한 저희 자체의 개척단을 기업들을 통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68개 기업이 현재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66억의 해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경부에 위탁을 받아서 국가 K 테스트베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자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또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해서 81개 기관이 실증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발된 제품을 가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이나 댐의 기술을 제품을 설치해가지고 그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증된 기업들이 제대로 실증이 됐을 때는 기술 성능 확인서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등 우수 특허에 대한 기술 나눔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국내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 판로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우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노버블을 통해 가지고 그 수지 개선이나 수처리 공정을 좀 하는 기업이고요. 또 원래 작년하고 올해 CES에 같이 동반 진출해 가지고 혁신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저희는 나노버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물의 정화, 재처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기후테크 기업입니다. 나노버블은 물속에 기체를 대량 용존시키는 기술인데 그것은 나노버블이라는 작은 기체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기체가 물속에 녹으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죠. 그래서 물속의 용존뿐만 아니고 대량 화학 반응도 촉진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게 일어나는데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재처리하거나 또한 정화하고 이 문제가 또 CO2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도 있고 CO2를 미배출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물이 부족한데 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하고 콜롬비아에서 물과 기름을 이제 분리해서 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든지 오존유로 살균을 해가지고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을 정화하는 데는 대부분 일본에서 특히 마이크로버블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노버블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량 생산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는데 시험을 200~300번을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 나노가 이렇게 하면 나온다라는 걸 이제 개발했고 실증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초기에서는.
그다음에 적용도 많이 해주고 그게 만약 실패하더라도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K-워터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뒤에 있는 이렇게 작은 무동력 장치를 개발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CES 가서 이제 상도 받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참 영세합니다.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확률도 사실 뭐 40% 이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위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들의 역할과 이들의 그 산업적인 책임감이 주류 세력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는. 기후위기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쓰는 환경이 아니라 기후테크 기업들이 발전을 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타트업, 벤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젊어지고 나이로도 젊어지고 또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그래서 보람도 찾고 돈도 벌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시장 경쟁력을 갖춘 이런 좀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탈탄소 녹색 문명의 대전환은 국민 한 분의 한 분의 일상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녹색 대전환의 물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